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로마 몰락 이후에 이제 도시들이 자치권 얻어가면서 이제 발달이 되면 결국 도시의 상업이 농촌에 다시 개량해도 이바지하겠다, 선순환이 됐다, 이제 이렇게 애담 스미스가 바라보는 거죠. 도시의 발응이 농촌에 이익이 됐던 것은 상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도시의 발달과 그 부는 다시 농촌의 개량과 경작의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바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이제 상업으로 부를 쌓으면 다시 농촌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도시는 농촌의 생산물의 상세 시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도시가 또 농촌의 시장이 돼주는 거고, 상인이 농촌에서 토지를 매입해 그걸 개량했기 때문이고, 상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또 돈이 축적되니까 다시 농촌을 땅을 개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또 영주에 대한 거의 끊임없는 노예적 종속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던 농촌 주민 사이에 점차로 여기에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이제 그 어떤 영주에 대한 실제로 이제 영주하고도 갈등이 많아고 이제 그걸 극복했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국가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건데, 선순환이다 일어난 게, 잘 되려면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의 상업이 농촌도 개량에 이바지했고, 또 이제 도시와 도시들 간의 무역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현재 국제적인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국제적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도시가 발달할수록 농촌도 발달시키더라. 이 얘기가 국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3편인데요. 이제 그 경제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 또 이제 국부론이 시장주의를 얘기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의 기본적인 건 다 얘기를 했고, 제 4편은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것들을 종합적인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5편은 민간 시장에서 말 못한 공공 부분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보강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전체적인 네 권의 책들, 우리 교재 네 권의 책들의 어떤 흐르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같은 걸 이제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제 네 권 중에 가장 책 분량이 많은 이제 국부론에 대해서 주요한 그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1편에서 5편까지 된 거, 또 1편은 노동에 대해서, 또 2편은 자본에 대해서, 핵심이니까 노동과 자본. 이제 자본이 이제 화폐로 진화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책 내용이. 그리고 이제 3부는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장 얘기,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도시가 또 성장하니까 농촌은 또 어떻게 개량했고, 이런 어떤 그 시장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학 체계에 대하여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중상주와 중농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공공부분, 국가가 할 일, 그 땅 같은 거 공원 어디다 만들까, 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어요. 또 청소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했지만은 또 여러분이 좀 혼동스러워 할 수 있는 개념들을 뭐 보강 수업에 넣었더니
어느 또 국부론도 이제 여러분이 큰 틀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강 수업에 우리 주 교재의 한 4권의 개략적인 각 책들의 내용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장 분량이 많은 국부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 또는 그 지점이 어디 지점인가 이렇게 제가 셀렉션 해가지고 보강 수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국부론은 그동안 식민지 국가들이 쟁투하면서 금은보화가 국가의 부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라의 부다. 그 진짜로 자세하게 되느냐. 그걸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고 애덤 스미스 말대로 기술 발전시키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됐죠. 식민지 물론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식민지 쟁탈전이 20세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주의도 발달했지만 근데 이제 과거의 식민지는 금은보화를 획득하기 위한 거였다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아담 스미스의 말한 그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팔 데가 금은보화를 캐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을 각국 유럽에 했다면 이제 20세기 쪽으로 오면서부터는 금은보화를 채굴하기 위한 그런 식민지 쟁탈전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정신에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이론에 따르는 그런 방향 하에서 이제 뭐죠, 여러분? 방향 하에서 이제 시장이라는 그 판매 시장, 자기들 물건을 제조한 걸 판매해야 되는 판매 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쟁탈전이 어떻게 보면은 변형 내지는 변형이라기보다도 뭐 진화한 거죠.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식민지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국의 그 지도자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분석하는 책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국부론이라는 책에 이제 쓰였다고 볼 때 이 책의 위대성이 있는 거죠. 이제 통찰력이 대단했고 애덤 스미스가 또 기존의 어떤 정말 뭐 그 당시에 뭐 문물 교환이라든지 뭐 심지어 금융기법도 뛰어났으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가의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우리 삶이라는 게 정치적인 삶도 있고 경제적인 삶도 있지만 중요한 툴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완전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이니까 매우 뛰어난 책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쭉 5편까지 구성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3편은 경제학 체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학자적으로 논의한 거. 5편은 공공 부분에 대한 얘기고 1, 2, 3편 이제 1편은 노동에 대한 얘기, 2편은 자본에 대한 얘기, 그죠? 3편은 사실은 이제 화폐에 대한 얘기인데
3편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시와 시장에 대한 얘기인 거죠.